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 남성의 건강 관리를 전문으로 해온 로버트 밀러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것, 즉 나이가 들수록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위할 때마다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많은 남성들은 사정 도중과 사정 후에 전립선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사용자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변화는 우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위를 할 때 전립선에 일어나는 6가지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류와 호르몬의 변화부터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까지,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귀하는 건강, 습관, 미래의 웰빙에 대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러한 통찰력 중 일부는 신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향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립선암 위험에 미치는 영향. 자위와 전립선 건강에 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는 그것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에서 발암 물질과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나중에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추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생성하는 샘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소, 대사 부산물 및 과도한 호르몬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세포 손상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둘 다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빈번한 사정이 이러한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 전립선의 모양을 더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연구진의 잘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최소 20일에 사정하는 남성은 덜 자주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모든 남성이 특정 수치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기적인 사정 패턴이 전립선 건강에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학, 식이요법, 생활 방식 및 전반적인 건강은 모두 전립선암 위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74세 제임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험이 걱정된 그는 전립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활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후 그는 더 자주 사정하고 십자화과 야채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운동 루틴을 포함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전반적인 웰빙이 향상되었음을 느꼈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즉, 사정만으로는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더 나은 전립선 건강에 기여하는 많은 생활 방식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립선 우열의 일시적인 감소. 덜 논의된 자위의 이점 중 하나는 전립선에 쌓인 과도한 정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배수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은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정할 때 전립선은 축적된 체액을 방출하여 내부 압력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불편함과 염증의 위험을 낮춥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이는 사정 후 안도감과 이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특히 사정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축적은 일시적인 우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가벼운 골반 불편함이나 더 빈번한 배뇨 충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 내부에 정체된 체액이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매지, 이나 만성 전립선염이 있는 남성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몇 달 동안 성생활을 하지 않았던 72세 퇴직자 리처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복부에 둔한 통증이 느껴지고 야간 배뇨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의 전립선이 사정 부족으로 인해 경미한 우려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염증이 증가하고 방광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의사는 축적을 완화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사정을 권장했습니다. 이 조언을 따른 후 리처드는 불편함이 크게 감소하고 야간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모든 남성이 정해진 일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사정은 전립선 우려를 완화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 후에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완화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남성의 경우 적당한 자위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불편함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스토스테론 조절의 호르몬 변화. 자위를 하면 신체의 호르몬 수치,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 이 변동합니다. 이 호르몬은 전립선 기능, 근력 및 전반적인 남성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하루 종일 자연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성행위로 인해 사정 직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을 빠르게 보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생산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잦은 사정으로 인해 에너지, 동기부여 및 근육 회복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남성, 특히 60에서 70대 남성의 자위를 한 후 젊었을 때보다 약간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4시간 이내에 정상 기준선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전립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다 강력한 형태의 테스토스테론인 DHT가 있습니다. DHT는 정상적인 남성 발달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수준은 전립선 비대 및 심지어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빈번한 사정은 DHT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파지,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미묘합니다. DHT가 너무 적으면 성욕과 전반적인 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너무 많으면 전립선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유난히 나른함을 느꼈던 68세 프랭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에너지 수준이 점차 감소하고 동기부여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후 그는 자신의 빈번한 심야 자위 습관이 자신의 테스토스테론 균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자고 근력 운동을 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등 일상생활을 조정함으로써 그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즐기면서도 에너지를 회복하고 건강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걱정할 만한 원인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에서 테스토스테론과 DHT의 역할을 이해하면 습관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 낮은 성욕, 근력의 변화를 경험한다면 의사와 호르몬 균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위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절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한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불편함, 배뇨곤란 또는 사정 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위 자체는 전립선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비대,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나전립선염과 같은 근본적인 질환으로 인해 후유증이 더 눈에 띄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식하면 건강에 대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불필요한 불편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시고 벨을 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5번째. 비뇨기 기능에 미치는 영향. 많은 노인 남성들에게 유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위는 비뇨기 계통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요도의 일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의 상태는 소변의 흐름, 긴급도 및 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정할 때 전립선이 일시적으로 수축했다가 이완되어 특히 전립선이 이미 비대해진 경우에는 절박류가 단기적으로 증가하거나 불완전하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고 요도를 압박하여 배뇨가 더 어려워지는 일반적인 질환인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배지, 이 있는 남성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일부 남성은 사정 후 소변의 흐름이 약해지거나 연속적으로 여러 번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방광과 전립선을 제어하는 근육이 성행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재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야간 배뇨가 더 자주 발생하기 시작한 70세 로버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와 상담한 결과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져 소변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위 후에 종종 긴박감을 느끼지만 약한 흐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수분 공급 습관을 조정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고 이러한 증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시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배뇨 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밤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남성의 경우 자위는 실제로 골반 근육을 이완시키고 장기적으로 소변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비뇨기과 전문의는 주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더 유연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침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체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정 후 배뇨가 점점 더 어렵거나 불편해지면 치료가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위는 소변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전립선 건강,
수분 공급 수준 및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성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변 기능의 변화를 발견한 경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또는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의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공급, 운동, 전립선 관리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요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순환계 이점 및 혈류 조절. 자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효과 중 하나는 특히 노인 남성의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성적 활동을 할 때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몸 전체에 더 효율적으로 순환합니다. 순환의 일시적인 증가는 가벼운 신체 활동과 유사한 가벼운 심혈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순환계 문제가 있는 남성의 경우 효과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의 경우 자위는 자연적인 스트레스 해소제 역할을 하여 단기적으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성적 활동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인 산화질소의 방출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행위는 스트레스 관련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정 후 어지러움, 가슴 불편함 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근본적인 심혈관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즐겼지만 절정에 달한 후에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73세인 앨런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극심한 현기증을 경험한 후 그는 의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압은 성행위 후에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의 증상을 설명합니다. 더 나은 수분 공급, 식습관 변화, 격렬한 활동 간격 등 일상생활을 약간 조정한 결과 그는 불필요한 걱정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60세 이상 남성의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발기부전, ED,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성의 발기 반응이 약해지거나 지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혈관 기능 저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발기는 적절한 혈류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동맥경직, 당뇨병 등 순환 관련 문제는 성건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발기 능력을 심장 건강의 초기 지표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성기능의 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위만으로는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지만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정 후 현기증, 피로 또는 비정상적인 심장 두근거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심장 건강과 성 건강은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혈압, 콜레스테롤, 혈액순환을 잘 유지하면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6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시고 벨을 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6가지 변화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향을 스스로 인식했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가 성적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까?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계속 변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과정을 이해하면 건강과 웰빙에 대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위는 종종 오해를 받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립선 기능, 호르몬 균형, 정신건강, 소변 패턴, 혈액순환 및 전반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인생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절제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조정하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학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귀하의 건강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친척들과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밀러 박사가 전하는 귀중한 인생 교훈. 기억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돌보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 정기적인 검진,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몸을 가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배우고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은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유용한 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아들, 형제,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